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감염 경로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증식할 때까지의 그 단계를 지금 보는 것 같은 이러한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유입, 흡착, 침투, 정착, 증식, 그리고 독소 생산물. 이 독소가 결국은 어떠한 증상을 나타나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먼저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에 들어온다는 것이고, 생체 내에 들어오고 나면 흡착을 하게 됩니다. 세균에서는 섬모와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에서는 외피나 단백질 껍질인 캡시드 바깥쪽에 있는 여러 가지 돌기들이 흡착의 도구로 이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흡착을 하고 나면 숙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침투, 그리고 침투하여 침습한 후 정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미생물은 이러한 침투와 정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도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조직 파괴 효소가 있고, 그 다음 숙주의 방어 기능에 대항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조직을 파괴하는 효소는 침습하기 위해서 조직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때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효소에 의해서 조직이 파괴되고, 이것이 결국은 확산의 인자로 작용함으로써 병원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숙주의 방어 기능에 대항하는 인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전에 세균에서 배웠던 현막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현막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즉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와 대식세포와 같은 탐식세포의 식균작용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 이외에 용혈소와 같은 인자를 만들어냄으로써 백혈구와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숙주의 방어 기능에 대항하는 인자들에 속하게 됩니다. 정착하고 나면, 즉 미생물이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숙주의 세포나 조직에 정착하고 나면 그 다음은 증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증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과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도와 산소가 됩니다. 온도는 미생물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 온도의 범위에 따라서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병원 미생물은 대부분 중온균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산소의 요구량에 따라서 우리가 세균을 분류할 수 있는데, 산소의 요구량, 즉 산소를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절대산소성균, 다른 말로는 편성호기성균, 얘는 무조건 산소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세균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절대무산소성균, 구용어로는 편성혐기성균, 이 균의 경우에는 산소가 있으면 안 되는, 즉 산소가 없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균을 얘기합니다. 또한 조건무산소성균, 구용어로는 통성혐기성균이라고 하는데, 이 균의 경우에는 산소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잘 자랄 수 있는 균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에 5% 정도의 산소만으로 살 수 있는 미세산소성균 또는 미호기성균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균이 있고, 그 다음 산소가 없어야지만 되지만 산소가 있어도 일단 죽지는 않는, 그러나 증식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균을 산소내송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균의 증식에서 또 다른 요건은 영양이 됩니다. 세균의 영양으로는 탄소원, 질소원, 기타, 발육인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탄소원은 주로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의 단당류를 이용합니다. 물론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세균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질소원은 주로 아미노산을 이용하고, 기타 인자로서 황과 인과 같은 여러 가지 무기물을 사용하고, 발육인자로서는 주로 비타민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균의 증식 곡선이 있습니다. 즉 배지의 세균을 배양시킬 때 일정한 곡선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곡선에 대해서는 아마 책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일단
배진의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유도기가 끝나고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 즉 2분열에 의해서 2배수로 늘어가는 대수증식기. 그리고 증식을 하고 난 후에 배진의 영양분이 모자랐을 때 더 이상 균의 증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식기. 그리고 환경이 나빠져서 점점 균이 사멸하는 사멸기. 즉 유도기, 대수증식기, 정식기, 사멸기와 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증식곡선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이 숙주에게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는 다시 외독소와 내독소로 나누게 되고 외독소와 내독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부분의 내독소는 그람 음성균의 LPS, 즉 지질다당류가 내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독소의 주성분은 주로 지질이 됩니다. 반면에 외독소는 단백질이 되는데 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외독소의 경우에는 열에 매우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독소와 내독소 중에서 병원성이 강한 것은, 즉 독성이 강한 것은 외독소 쪽이 좀 더 강하고 외독소는 수시로 분비함으로써 항원성을 나타내는, 즉 우리 몸이 인지하여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반면에 내독소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분비하지 않고 이 균이 사멸할 때 독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내독소라고 이야기합니다.